선단 공정 쪽이 좀 더 주목을 못 받았는데 다시 이제 올해는 좀 선단 공정 쪽을 좀 주목할 만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이 NA EUV 같은 경우는 인텔이 사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왜 하이 NA EUV 같은 비싼 장비를 샀냐면 작년 4분기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AI 때문에 3나노하고 5나노 쪽은 수요가 견조하다. 사실 삼성은 파운드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번에 ASML과 TSMC 4분기 실적이 나왔죠. 지금 이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뭐 배워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네, 이제 뭐 작년까지만 이 분위기 자체가 어떠냐면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종 집적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이제 첨단 후공정으로 선단 공정을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제 무어의 법칙, 이제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줄이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뭐 한계가 오지 않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ASML하고 TSMC 실적을 통해서 그거 아니야. 선단 공정도 중요해. 이걸 좀 이제 이야기해 준 것 같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봤을 때, 선단 공정, 그러니까 전공정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자전거의 두 바퀴다. 한쪽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뭐 재작년 같은 경우 제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막 뜨고 나니까 오히려 또 너무 확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선단 공정 쪽이 좀 더 주목을 못 받았는데 다시 이제 올해는 좀 선단 공정 쪽을 좀 주목할 만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ASML이 이제 일단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4분기 뭐 이제 숫자 뭐 얼마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 일단 EUV 장비 10세대를 출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세대가 많은 건지 적은지 잘 모르시잖아요. EUV 장비를 1년에 만들 수 있는 대수가 딱 40대예요. 거의 40대거든요. 왜냐하면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요. 굉장히 고급 엔지니어링이 네.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한 대에 2천억씩 팝니다. 네, 2천억 2천억에 팔거든요. 그래서 10세대가 출하된 거면 많이 출하된 거고, 그러면 누가 사갔을까? 뭐 TSMC나 삼성 같은 데서 사갔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부분이 차세대, 이제 지금은 EUV 장비를 쓰는데 차세대 장비가 이제 하이 NA EUV라는 게 있어요. 네. 뭐가 다르냐면 그냥 이제 그 렌즈 있잖아요. 이게 EUV라는 거는 엑스레이하고 좀 비슷해서 막 잘 흡수가 돼 버려요. 막 어떤 유리 같은 데다가 막 흡수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또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런 그 반사를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렌즈들 개구율을 조정해서 광량을 높인 거예요. 그러면 빛이 더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2나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기존의 EUV 장비 가지고는 2나노를 하는 게 좀 어려워요. 3나노까지는 이제 기존 EUV 장비 가지고 많이 하고, 이제 2나노로 내려가려면 하이 NA EUV라는 장비가 필요한데, 요거는 또 한 대당 4천억입니다. 이거 뭐, 이거 장비 하나에 네. 이거 뭐. 네, 근데 그 강남에 이제 큰 빌딩 한 채 가격이거든요. 이 장비 한 대가.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기에 이제 점점 부담스러운 게 이제 2천억, 4천억이 이제 장난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장비 한 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주변 그렇지. 제반 장비들 다 들어가죠. 뭐 인프라 장비들 다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를 이제 작년 4분기부터 땡기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이 NA EUV 같은 경우는 인텔이 사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왜 하이 NA EUV 같은 비싼 장비를 샀냐면 일단 인텔이 EUV 쪽을 너무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TSMC나 삼성에 비해서 EUV 장비 도입이 되게 늦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EUV 장비를 사려고 하니까 막 대기 순번표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조금 검증이 안 됐지만 차세대 장비 내가 입도 선매할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인텔이 사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올해 2나노를 양산하겠다라는 로드맵이 있거든요. 네. 아무도 안 믿지만 어쨌든 2나노 양산 계획. 왜냐면 지금 생산하는 게 메테오 레이크라는 칩이 최첨단 칩인데 이게 7나노입니다. 근데 이제 5나노, 4나노, 3나노 건너뛰고 2나노로 빅점프 하겠다. 20옹스트롬이라고 하는데, 자, 그 2나노를 하겠다라는 거, 이 하이 NA EUV 장비를 산 거죠. 그래, 어쨌든 이제 일단 올해 EUV 장비 출하 대수를 보면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ASML이 뭐 작년 출하 대수하고 올해 출하 대수하고 비슷할 거다. 그런데 매출은 증가합니다. 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천억 정도인데 더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00억 뭐 이 정도 되겠죠. 환율 효과도 있고 이러면 그리고 이제 기존의 DUV 장비 요거는 이제 그냥 10나노대 뭐 그리고 이제 그 7나노 요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 거고 요것도 이제 중국이 사가려고 눈이 빨간데 못 사가게 하죠. 미국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도 이제 출하가 좋은 것 같고 일단 올해 또 하이엔의 EUV 장비가 이제 한 대에서 한 2대 정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EUV 장비보다 만들기가 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한 대당 4천억 하는 네. 그 2나노를 하려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TSMC도 삼성 파운드리도 이 2나노를 하려면 하이엔의 EUV 장비를 사야 된다. 아마 삼성은 그때 그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ASML 그때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해서 조금 스케줄 당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25년 정도에 내년에는 한 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의 EUV 장비는 이제 삼성이 내년에나 뭐 늦어도 내후년에는 한 대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ASML이 이야기한 거는 올해 실적은 보수적인데 내년이 무지 좋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항상 뭐 그렇죠. 미래를 또 그렇죠. 기대하는 건데 이게 뭐 내년이 좋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좀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중요한데 AI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장,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레벨 3가 내년부터 신차가 되고 나오는데 이런 쪽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노광 장비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TSMC도 이제 되게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작년 4분기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이게 레거시 쪽, 그러니까 구형 공정 쪽은 별로 안 좋아요. 구형 공정 쪽은 별로 안 좋은데 AI 때문에 3나노하고 5나노 쪽은 수요가 견조하다. 네. 예,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3나노 TSMC 그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업체가 딱 한 개밖에 없거든요. 애플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애플의 그 프로 시리즈죠. 작년에 나온 아이폰 15 프로하고 프로 맥스에 쓰는 두뇌 칩. 그게 A17 프로라는 칩인데 여기에 TSMC 3나노 공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 수요가 좋다라는 거고요. 그때 이제 걱정하기로는 그때 이제 발열 이슈도 좀 있었었고요.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발열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수율이 50%대로 안 나오니까 와, 저 비싼 공정을 누가 쓸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3나노가 생각보다 늦어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TSMC가 그거 아니야. 많이 쓸 거야.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게 작년에 3나노 비중이요. 전체 비중이 6%에 불과했습니다. TSMC에서. 네. 근데 올해 가이던스가 15%예요. 그러면 지금 애플 외에도 지금 뭐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업체들이 점점 더 이제 이거 3나노를 쓰려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퀄컴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삼성이 3나노 GAA 쪽이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못하면 또 TSMC한테 또 뒤처질 수도 있고요. 더 고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아예 구조까지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 기존의 핀팻 공정이 아니라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신공정을 적용했고 TSMC는 3나노까지 핀팻이라는 기존 공정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수율 잡는데 좀 더 안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TSMC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주목할 부분이 원래 전공정하고 후공정이 있으면 후공정 쪽은 거의 뭐 발표도 제대로 안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야기한 거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때문에 전체 캐펙스 투자의 10% 이상을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그게 이제 코어스라고 합니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쪽에 이제 대부분 투자가 될 것 같고 이게 올해 2배 이상 증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뭐 5년간은 연평균 50% 성장한다. 이 말은 또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우리 그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HBM하고 서버 칩이 이걸 또 봐야 되나요? 이 이야기죠. 네, HBM 그렇죠. 캐파가 지금 3배 증설이 되고 TSMC도 올해 코어스 캐파를 2배 증설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어스라는 거는 이건 2.5D 구조잖아요. GPU하고 HBM을 주상복합 구조로 만들어서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로 붙여서 이렇게 이중 집적 반도체로 만드는 건데 이런 쪽은 계속해서 좋다는 거죠. 자, 이렇게 캐파를 투자해도 코어스도 쇼트집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올해 2배를 설비 투자를 해도 내년 상반기까지 쇼트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HBM은 아마 코어스가 늘어나도 HBM은 올해 쇼트지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렇다면 참 우리 하긴 뭐
그 뭐죠?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하고도 비교하면 참 저기는 잘 나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AI 혁명, AI 사이클의 특징이 뭐냐면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는 아 거죠. 진짜 네, 더러운 1등이, 세상인데. 네, 1등이 다 먹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 winner takes it all.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원래 이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한 3년 전서부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갈수록 그 격차가 TSMC하고 너무 벌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삼성은 파운드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메모리 디램이나 낸드에서 돈을 벌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근데 TSMC는 지금 3나노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4나노하고 5나노에서 돈을 엄청나게 뽑아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수익 낸 걸 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순환 그림인데 지금 삼성 파운드리는 계속해서 적자를 낼 수밖에 없겠죠. 이제 흑자 내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러면 메모리 쪽에서 돈을 벌어서 계속해서 배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메모리도 막 부실부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그래도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죠. 아니, 우리 잘 돼야지. 그렇죠. 이게 반도체 산업 측면에서 삼성이 안 되면 굉장히 좀 힘들어질 네, 수가 하여튼 있죠. 분발을 기대하고 네. 하는데 지금 근데 3나노에서 네. 우리가 예전에 자꾸 뉴스 이렇게 기억해 보면 뭐 삼성전자가 더 앞서가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 뉴스가 좀 뭐 더 빨리 개발하고 더 뭔가 최적화를 해나가는 듯한 그런 어떤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네. 다 착시 현상이었나요? 그게 이제 국내 언론의 문제입니다. 세계 아니, 최초. 그러니까 우리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좋은데요. 이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양산을 먼저 한 건 맞아요. 작년 그렇죠. 7월부터 이제 6월 말부터 양산을 했으니까 했는데 그 TSMC는 애플의 AP 칩을 생산한 거고요. A70 프로라는 엄청나게 어려운 칩을 생산한 거고 삼성은 중국산 비트코인 채굴 칩을 생산한 거예요. 네. 근데 설계 난이도 자체가 다른 거고요. 공정도 아마 난이도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했다라고 허접한 칩 생산 먼저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적어도 퀄컴 스냅드래곤이나 자사의 엑시노스 정도는 3나노 GAA 공정으로 양산을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삼성이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을 했다, 막 이렇게 TSMC를 앞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걸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ASML의 이 노광 장비, 이것이 이제 EUV 장비가 이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와 관련해서 수혜받는, 뭐 국내에도 그 EUV 관련 어떤 소모품이 됐든 관련 어떤 그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혜택이 가는 건가요? 갈 수밖에 없죠. 이게 늘어나니까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걸 쓰면은 거기에 대한 소모가 더 일어나니까. 맞습니다. 장비가 이제 많이 돌아가게 되면 일단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감산 이야기 하니까 약간 착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감산은 레거시 제품 중심으로 감산하는 거예요. 지금 선단 공정, 뭐 EUV 쪽 이런 쪽은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은 좋은데 그러면 EUV 장비를 많이 깔아서 이게 막 가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들이 많이 쓰이게 되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EUV 그 회로를 새긴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마스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 게 그 석판 인쇄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석판 인쇄술이 뭐냐? 돌에다가 회로를 새겨서 이거를 딱 그 웨이퍼에다가 축소해서 완전히 축소해서 엄청나게 축소해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회로를 딱 이거 딱 새겨서 여기를 애칭해서 딱 이제 회로를 만드는 건데 그 사진을 딱 찍는 게 제일 비싸고 제일 중요한 공정이에요. 전체 투자 금액의 45%가 노광 공정으로 투입이 되거든요. 네. 만약에 뭐 10조 투자한다면 4조 5천억은 노광 공정에 투자가 되는 건데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회로를 새긴 석판 있죠. 이게 그거를 이제 포토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게 장당 10억이에요. 10억. 아, 그래요? 네, 10억인데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는 일본의 이제 호야라는 업체들이 합니다. 근데 요 10억짜리 오래 써야겠죠. 왜냐면 그 EUV라는 게 극자외선이니까 광이 얼마나 세겠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맞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얘가 오래 쓰면 몇 천번 쓰면 바꿔줘야 돼요. 10억짜리를. 그럼 요걸 오래 쓰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석판이 굉장히 미세하잖아요. 회로가.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먼지 같은 것들이 붙어서 이 EUV를 맞으면 이게 들러붙어 버려요. 먼지 같은 게.
파티클들이. 그래서 이거를 안 들러붙게 하기 위해서 보호 유리 같은 걸 써요. 그게 펠리클이라는 소재입니다. 그 펠리클을 이제 국내 업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SNS텍이라는 회사하고 FST라는 회사가 이제 이쪽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SNS텍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EUV라는 거 제가 엑스레이처럼 흡수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반사 거울이나 이런 거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펠리클도 투과율이 낮으면요, 거기서 로스가 되게 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비싼 EUV 빛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이게 막 펠리클에서 흡수가 많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투과율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처럼 만들어줘야 되는데, 투명한 유리처럼 만들려면 두께를 얇게 해야겠죠. 근데 두께를 얇게 하면 또 이게 UV 광원 맞고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껍게 하면 광량이 떨어지고, 얇게 하면 터질 수도 있고, 이거를 중간에 어떤 딱 균형점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국내 하는 회사가 이제 SNS텍하고 FST인데, 두 회사가 하는 소재가 좀 다릅니다. SNS텍은 폴리실리콘 기반으로 하고 있고, FST는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으로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SNS텍 쪽으로 막 분위기 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네. SNS텍의 폴리실리콘이 투명도나 내구도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뭐 TSMC하고도 미팅하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 지금 세미콘 그 행사하고 있잖아요. 세미콘 코리아. 거기서 FST가 정말 자기들 딱 신제품을 딱 내놨어요, 앞에. 보고 가라. 원래 그런 거 안 보여주거든요. 그래요? 네, 보고 자신감이 가라. 있었구나. 네, 92% 하고요. 95% 제품 두 개를 내놨어요. 물론 이게 양산품은 아닙니다. 연구개발품인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주가가 최근에 막 반응을 하고 있죠. FST.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늘도 9% 급등을 맞습니다. 하고 있네요. 오전인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시장에 우리가 이만큼 자신감이 있어. 사실 그동안에는 저도 SNS텍이 좀 더 FST보다 앞서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번 행사에서 완전히 그냥 FST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노광 공정이 계속 진행이 되면, 그 사진을 찍으면 이 빛을 받는 부분하고 받지 않는 부분이 물성이 달라져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빛이 닿는 부분이 딱 굳어버리고 닿지 않는 부분은 씻어내서 거기에다가 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감광액이라는 겁니다. 포토레지스트. 그걸 하는 게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가 동진 세미캠입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 뭐 EUV뿐만 아니라 뭐 ARF, ARF 이머전, 뭐 KRF 이런 쪽까지 다 하는데, 그런 PR, 포토레지스트 쪽 수요가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감산이 마무리가 되면, D램 감산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당연히 PR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EUV 쪽 장비가 많이 깔리면 EUV용 PR 쪽 매출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EUV 하면 우리가 3회사를 끄집어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SNS텍하고 FST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진 세미캠. 네네. 이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는 다들 이 베일에 쌓인 회사로들 얘기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IR을 안 하니까 주가가 저 모양일 거고요. 네. 사실 작년 실적으로 보면 회사가 작년 진짜 업황이 안 좋았죠. 가동률 안 좋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야 되는데, 동진 세미캠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작년에. 작년 실적도 굉장히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요. 굉장히 잘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시장하고 소통하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솔브레인보다 더 주가가 못 올랐죠. 솔브레인은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도 오히려 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동진 세미캠은 저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도 저 주가밖에 못 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아쉽군요. 네. 하여튼 내가 가진 거 이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도 좀 보기 싫지만, 네네. 가진 거를 제대로 못 보이는 것도 약간 좀 요새는 네. PR 시대에서 좀 무능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요즘은, 특히나 요즘 같은 주주들을 위해서요. 네, 맞아요. 이게 주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막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1세대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주주의 공동회사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게 내 회사다 맞아요. 라고 생각하는 게 좀 관점이 강하고요. 그리고 IR이 왜 필요하냐, 내가 숫자 내에서 보여주면 되지.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답답해.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적하고 기대감의 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실적을 좋게 내도 기대감에 대해서 뭔가를 매칭을 시켜주지 못하면요, 주가가 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특히 이 코스닥에 있는 그 기업들,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여튼 CEO 분들께서는 네, 주가의 수준이
네,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시장에서 얼마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본인의 능력을 평가받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번에 그 저 PBR 주들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그 밸류 해소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그거하고 맞물린 거라고 보는데요. 또 이제 이게 취지는 좋지만 또 이게 수급이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니까 이게 무슨 주식시장이 건전한 투자의 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투기판처럼 돼가지고 네, 이게 메뚜기 네. 장터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게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취지는 맞는데 이게 또 시장이 수급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이런. 맞아요. 네. 이게 그만큼 유동성이 좀 풍부하면 괜찮은데 미국처럼 네네. 이게 작은 거 가지고 하니까 네네, 이쪽이 맞습니다. 좋아지면 이쪽 거 팔아서 그쪽으로 옮기고 맞습니다.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